70대 이후 장수를 결정하는 것은 음식, 운동보다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부, 즉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예요. 특히 장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빠지지 않죠. 우리는 장수와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과 운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평소에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를 신경 쓰고 계실 텐데요. 물론 이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음식과 운동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70대 이후의 건강을 결정짓는 전부일까요? 우리는 평소에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것, 진정한 장수를 좌우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것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음식과 운동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60대, 70대가 되면서 예전과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죠? 어쩌면 예전보다 기운이 없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음식을 찾고 매일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은퇴 이후 직장을 떠나게 되면 하루하루의 일상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불안감이나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시며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퇴직 후 빈둥지 증후군이나 은퇴 후 우울증을 겪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수 있어요. 한때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도 함께 생활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아있죠. 이제는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직장에서도 더 이상 나의 역할이 없을 때 우리는 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간의 여유는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할 일이 없다는 생각,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사라졌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공허한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목적과 건강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반면 반대로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빨리 병에 걸리거나 삶의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적, 정신적인 상태가 신체적인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야기할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찾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를 더 움직이게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꼭 큰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니면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들이 나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 나서면서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삶의 목적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죠.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의욕과 만족감이 실제로 우리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찾으세요. 어쩌면 그 답이 여러분이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나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한 어르신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삶의 목적과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떠나가게 되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칫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며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에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자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건강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전화 한 통을 걸어 안부를 묻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해보세요.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취미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이러한 관계들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 장수와 관련된 최신 연구와 그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와 통계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죠. 1.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서 신체적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201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9%나 더 높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고립과 건강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 강화. 사회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2020년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덜 취약하고 상처 회복도 빠르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리의 신체적 회복과 면역 체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장수와 정신 건강의 관계에 대한 최신 연구.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정신 건강입니다.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도 잘 유지하며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몇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신 건강과 장수의 상관관계 연구. 2019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 겪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약 70명의 여성과 4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낙관주의는 심장질환, 암, 뇌졸중 등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이 장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우울증은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2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신체 질병과의 연관성이 커지며 이를 통해 정신 건강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장수의 관계. 2018년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 NIA의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7년 동안 7,000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이로 인해 장수를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은퇴 후 봉사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봉사활동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건강과 웰빙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증가.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우울증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2020년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 낮은 우울증 위험을 가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며 이는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신체 활동과 사회적 관계 강화 봉사활동은 신체적으로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일이 많아지고 이는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수에 기어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22% 낮았습니다. 이는 봉사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통해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두뇌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과 같은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 기능 활성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는 더 많은 연결을 형성하고 이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를 촉진합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 향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전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기회 제공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료 학습자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강화됩니다.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는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 봉사활동, 그리고 새로운 학습은 모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 이후 장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장수의 비결이 단순히 식단과 운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목적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하고 그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찾느냐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